첫 공개된 KT-FX 실물 이론 모습 F-35보다 기동성 위. 한국형 전투기 1:1 실물 모형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오는 2021년 시제기가 제작될 KT-FX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15 행사 관계자는 개막일인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KTX 실물 모형을 전시한다고 14일 밝혔다. KT-FX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최신 정밀도 무기 등을 장착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정밀 타격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될 예정이다. KT-FX를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이 공개한 재원 설명에 따르면 KT-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F-35의 스텔스 전투기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제작될 예정이다. 분해제 J400K 쌍발 엔진을 탑재할 KT-FX의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시속은 2200km다. 항속거리는 2900km,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을 목표로 한다. 이날 프레스데이에 사전 공개된 KTX 실물 모형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전체적인 외형이었다. 한눈에 봐도 F-3535보다 크지만 기존 스텔스 전투기들과 비슷한 외형으로 설계해 비타민을 최소화했다. 4, 5세대 전투기로 개발될 KT-FX는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접함 전투기로 적 후방을 은밀하게 타격하고 동시에 항공기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날개 하단에는 480갤런 외부 연료 탱크와 함께 BLU-109판 벙커버스터가 결합된 LJDA인 레이저 통합 직격탄과 독일제 아이리스 T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이 장착됐다. 또 기체 하단에는 영국제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네바를 무장할 수 있게 설계됐다. KFX는 비타민을 줄이기 위해 8단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로 무장할 수 있다. 향후 미 해군의 승인이 나오면 AIN-12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N-9X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도 장착할 수 있다는 게 타이 측 설명이다. 블럭키 FX는 한국형 타우루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위한 플랫폼을 갖춰 주날개 하단에 2발씩 총 4발을 장착할 수 있도록 했다. KTX에 장착돼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은 피탐지율이 극도로 낮은 스텔스 유도탄으로 국내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KA-2X는 기체 하단의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로 지상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기 공대공 미사일 등을 탐지하는 적외선 추적 장비와 전자파 방해 장비 등을 달아 생존성을 향상시켰다. 또 이날 공개된 모형은 단자식이었지만 카이는 향후 복자식 동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조종석 뒷부분에 공간적 여유를 두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KFX는 우리 군의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 전력화에 맞춰 공중급유 기능도 갖췄다. 작전 반경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KFX-1은 2021년 상반기에 시제기 1호기 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6대를 먼저 생산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F-352가 마하 1월 6일 속도로 난다면 KT-FX는 마하 18로 날 수 있다며 F-352보다 기동 성능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TX 운용 비용은 F-15K와 비슷할 것으로 본다며 F-35의 운용 비용이 F-15K의 2배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ADX 2015를 계기로 KTX의 제식 명칭이 확정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번 행사 중 명명식은 따로 열리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공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KTX의 제식 명칭을 KTF-70으로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T-50 고등훈련기도 지난 1999년 공군 창설 50주년을 배경으로 명명된 바 있다. Y 관계자와 공군 관계자는 실제 제작에 들어가는 단계가 돼야 명명식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며 아직 정해진 명칭은 없다. 현재는 KFX로 부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ADX 2019에서는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의 첫 시범 시행도 진행될 예정이다. LKH는 유로콥터사가 개발한 민수용 헬기 2055를 기반으로 출력 등을 개선해 만든 공격 헬기다. LH는 기종과 함께 한국형 헬파이어로 불리는 공대지 이동기 점검을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고 있으며 360도 회전과 후방기동 급상승 장애물 회피 기동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한국형 전투기 어디로 날아가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건국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 자체 이륙도 못 해보고 주저앉을 판이다. 아니면 무늬만 한국형이면서 돈과 시간만 잡아먹는 괴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가 21개 기술에 대해 큰 틀에서 이전을 승인했다지만 원론적 승인이고 세부적인 협상에서의 어려움은 그대로다. 막연하게 미국만 바라보고 무리하게 추진해온 방위산업 정책의 전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거기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해온 방위사업청이 따른 방산비리로 인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 게다가 불필요한 쇼비니즘과 정쟁까지 보태져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의 하늘을 지킬 영공 안보에 직결된 문제다. 보다 차분한 가슴과 냉정한 눈으로 문제를 직시해 꼬인 매듭을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 KTX 사업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13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 노후한 공군 주력기를 대체해야 하는데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게 나은지 이미 시장에 나온 첨단 기종을 수입하는 게 유리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기사 이미지 사진 크게 보기. 기사 이미지 사진 크게 보기 가능하기만 하다면야. 기술로 만드는 게 당연히 낫지 않겠나. 당장 기술은 없었지만 해결책은 있었다. 차기 전투기 사업과 연계하면 됐다. 어차피 애플사나 엠프 같은 저급 기종을 대체할 중급 KF-X를 개발해봐야 주변 강대국 수준을 어느 정도 따라가려면 고급 전투기의 도입이 불가피했다. 이에 FX를 수입하면서 그 대가로 한국형 전투기를 위한 기술을 이전받는다는 전략이 세워졌다. FX 기종으로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가 선정됐다. 문제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던 데 있다. 방사청은 지난해 7조 300여 원을 들여 F-35 40대를 들여오는 대가로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21개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전투기에 탑재할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비롯 4대 핵심 기술도 협상을 통해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하지만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대외 군사 판매 제도를 만든 미국 정부다.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공적 지원금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니라 그 어느 나라라 한들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 부어 개발한 첨단 기술을 다른 나라에 쉽게 넘겨주게나 로키드 마틴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이다. F-35 도입 계약 체결 당시 로키드 마틴은 이런 입장을 방사청에 전달했지만 우리는 한미동맹만 믿고 미국이 통 큰 양보를 하리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FX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미 정부는 지난 4월 내 4개 핵심 기술 이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거기에 당연히 이전되리라 방사청이 후원했던 21개 기술 중에서 쌍발 엔진 체계 통합 등 일부 기술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KF-X 사업의 빨간불이 켜지고 경보음이 요란하게 우려되자 에이스인 레이더를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과학연구소 측에 미국과 비교할 때 80%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고 나선 것이다. 가능할지 모른다. 아니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과 돈이 문제다. KF-X 사업 비용은 당초 개발비 8조 5천억 원 양산 비용 구조 6천억 원으로 18조 원이 넘는다. 하지만 SA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추가돼야 할지 모른다. 게다가 2015년으로 연기된 사업 기간도 훨씬 늦춰져야 한다. 이 경우
당장 애플사와 애프터를 대체해야 할 KTX만 20대를 배치하지 못하는 전력 공백이 생기게 된다. 게다가 개발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하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게 분명하고 최고 200대까지 예상됐던 수출 전망은 그야말로 신기로가 될 수 있다. 방사청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당초 기술력이나 소요 비용 등 현실적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에 기인하는 면이 더 크다. 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공기업기 개발 사업을 1988년부터 시작했지만 핵심 기술 부족 등 이유로 당초 예상보다 10배가 넘는 개발비를 쏟아붓고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화성 궤도에 우주선을 진입시키는데 성공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인도보다 우리가 나을 게 무엇인가? 방위산업은 시장 논리로 풀리는 게 아니다. 특히 북한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대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러다 보니 비리가 끼어들 여지가 많고 실제 눈먼 돈을 노리는 도둑 고양이 대열에 참모총장들까지 합세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 방산 비리에 익숙한 눈으로 바라보니 KTX 사업에도 뭔가 구린 구석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생기고 문제를 제대로 보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차가운 가슴과 냉정한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미 F-35 구매 철회라는 극단적 카드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록히드 마틴 측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불한 약 5억 달러는 물론 자체적으로 들인 비용까지 모두 12억 달러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바닥에 떨어지는 신뢰도는 그 비용을 추산하기 어렵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무책임하다. 궁극적으로 한국형 전투기의 독자 개발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지금처럼 높은 항공기술의 외국 의존도로는 항공안보의 자립과 항공산업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선결해야 하는 과제가 후속 군수 지원 능력과 항공기 운용 능력 확보다.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내부 소프트웨어 운용 체계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기왕 시작한 일이니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기사 이미지 사진 크게 보기. KTFX를 현 계획처럼 쌍발 엔진으로 하지 말고 단발로 사업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차선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KTFX 사업이 F-35처럼 단발 엔진으로 하지 않고 쌍발 엔진을 채택한 것은 쌍발 엔진이 더 안전하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일반적인 공중 전투 방식이 전투기 대전투기의 공중전인 도급 파이팅이 아니 잘 숨고 먼저 발견해서 공격하는 방식인 만큼 쌍발 엔진보다는 스텔스 기능과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이 쌍발 엔진을 고집하는 이유가 현재까지 최상의 기종인 F-22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기종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미국의 경계심을 사고 있기도 하다. 미국이 쌍발 엔진 체계 통합 기술도 이전을 꺼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다. 더욱이 개발 및 향후 판매를 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단발 엔진이 KTFX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단발 엔진으로 개발 비용을 낮추면 에이스인 레이더 개발 등 다른 핵심 기술 개발에도 여유가 생길 수 있다. 특히 KTX에 장착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 것도 남은 과제 아닌가. 그리고 2025년이 목표인 KTX 초기 모델에는 에이스인 레이더가 아닌 구형 레이더가 장착될 수 있다는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당장은 성능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할 순 있어도 그것을 곧 KTF 택시의 실패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방사청의 얼버무리기와 거짓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자를 확실하게 문책해야 하겠지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협상 진행 상황을 서둘러 공개하 고기술 이전 성과를 성급하게 예단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 당국은 논란이 된 만큼 국민에게 꼭 알려야 할 진실이 있다면 확실히 알려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도 민감한 안보 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협상과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는 자세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KTX 기술 이전 논란은 2013년 FX 기종 결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단일 후보로 결정이 거의 확실시되던 미국 보잉의 F-15의 세일을 부결시켰다.